자,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약간 불안한 마음도 드실 텐데, 자, 최근에 시장은 국내 증시와 미국은 약간 좀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보다 우리 시장이 훨씬 더 강한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야, 미국이 이렇게 되면 조정 추세로 전환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미국 시장 따라서 비중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지금 잘 가고 있는 섹터 또는 앞으로 그렇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유망 섹터를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 해답을 저와 함께 오늘 잘 찾아보도록 하시죠. 오늘 조금 힘드실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또 우리 시장도 연동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왜 조정을 받았으며 우리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죠. 자, 미국이 왜 조정을 받았을까요? 자, 최근에 옵션 만기일과 전후로 해서 하루가 남지 않는 그런 옵션들이 대량으로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수급이 꼬이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 소화되면서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대통령의 날을 앞두고 대통령의 날을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어젯밤에 자, 그 이유는 일단 FOMC 의사결정에 대한 경계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CPI나 PPI 이런 지수들이 계속 시장에 비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제는 서비스업 PMI 지수도 시장에 비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죠. 연준은 월가는 46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왔죠. 50일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긴축을 진행하는데도 경기가 좋아지네? 그럼 더 긴축을 해도 잘 버티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미국 시장은 완전히 조선 추세로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약간의 위험 수위가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발표되는 FOMC 의사록은 약간 매파적이겠죠. 그렇지만 물가가 통제가 되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주 강성 매파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 시간의 선물이 지금은 소폭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적당하게 하락의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고 중요한 것은 이번 주 후반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경기지표 발표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FOMC 의사로 공개되면 이제 마지막 나온 것은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GDP 성장률이나 또 신규 주택 판매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PC 개인 소비 지출은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시장에. 다만 미리 선반영이 됐고 또 시장에서는 좀 시장이 비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나빠지지만 않으면 괜찮을 텐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FOMC 이후사로 공개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줘야 돼요. 아니면 브레이크를 걸어서 적당한 정도의 반등이 나오든가.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살리지 못하면 약간 단기로 조정 추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또 걱정을 할 텐데 지난번에 제가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61선 돌파하고 눌림목을 줬죠. 근데 20선 찍고 바로 올라섰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받으면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조정받는 게 아니라 60주선 돌파하고 눌림목을 주고 이제 재차 상승을 위한 그런 숨고르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짧게 나올 것이고 나오다 하더라도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주 어떻게 반등이 나오느냐 FOMC 의사록이
이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란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우리 시장이 뭐 미국보다는 강하죠. 자, 미국은 2.5% 나스닥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1.2%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반등도 세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241선 돌파했지만 아직은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주도주가 살아있다. 그럼 왜 주도주가 살아있을까요? 수급이 탄탄하기 때문이다. 그럼 수급은 왜 탄탄할까요? 최근에 우리 시장을 들어왔던 자금이 중국이나 이런 익스포저를 줄이는 자금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 최근에 움직이는 그런 자금들은 환율과 연계된 플레이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라고요. 그래서 환플레이를 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치솟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매도를 하질 않습니다. 자, 근데 달러의 움직임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크게 강세를 보이지는 않았죠. 자, 우리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또 크게 치솟지는 않죠. 자, 이런 흐름은 환플레이를 하는 투자자들인데 환율이 올라가도 이 120선 올라가면 밀릴 거라고는 것을 이제 미리 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갔던 자금들은 익스포즈를 줄이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으로 중국이 혹시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이제 환율로 이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환율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환플레이하는 투자자들도 뭐 계속 환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또는 그 익스포저를 줄이는 자금들은 크게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 중국에 투자해서 위험 노출이 좀 크니 그런 자금이 좀 제한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주도주들을 매수했던 그런 외국인 기관들은 어때요?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를 먼저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키 맞추기 상승이 나왔다고요. 근데 최근에 CPI도 좋게 나오고 CPI 안 좋게 CPI가 낮아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런 게 퇴색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자금이 제한되겠죠. 다만 이런 자금들의 특징은 결제 라인이 복잡합니다. 뭐 펀드 매니저가 딱 샀다 팔았다 이게 아니라 내부 회의를 거쳐서 어떤 수정 전략을 짜고, 근데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이런 자금들은 대부분 이제 벤치마크 수익률을 추종을 한다고요. 벤치마크 수익률은 뭡니까? 시장의 수익률만큼 그 정도만 발맞춰서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 자금들은 쉽게 빼지를 않죠. 왜? 일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금리를 계속적으로 작년처럼 올리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은 위험자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약해지면 코스닥에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코스피 쪽에만 이제 순환매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강해지면서 2차 전지들이 강해졌죠. 그래서 제가 주도주는 항상 부활을 한다. 또 주도주는 계속 올라간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코스닥 시장이 강하죠. 근데 코스닥 시장은 순환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천병에 섰던 게 뭐예요? 에코프로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NF까지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아직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까지 순환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동안 눌러있던 자금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니라고 할 때 그때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이런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
에코프로를 지난번에 이제 리포팅을 한번 해드렸는데, 에코프로를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의 움직임이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상승 초기에 안정된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강해졌는데, 당분간은 2차 전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일단 지수의 움직임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못 샀는데 조금만 눌러주면 살려고 하는 습성이 강해지죠. 그리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하방으로 공매도를 쳤던 자금들이 이제 쇼커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시장이 주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또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매매하는 거,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리포트를 발간해서 증권사들이 우리 리포트를 사고 이런 흐름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결국에는 그런 흐름 때문에 이 에코프로도 강하게 올라왔던 거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에코프로가 간다고 말씀드려서 리포팅을 해드렸잖아요. 또 최근에 보면 셀바스 AI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올해 드라마틱한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셀바스 AI나 또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또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그런 종목들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모두 간다고 하는 것은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TV나 각종 전문가들이나 이런 매체들은 올라가는 섹터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그런 종목들은 우리 회원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더라도 상승 초기의 종목을 리포팅을 해드리고 하면 중간에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이렇게 톡 튀어오르고, 저는 이제 이때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톡 튀어오르고, 또 최근에 셀트리온이 강한 움직임, HLB가 강한 상승이 나왔죠. 시장에 앞으로 2차 전지 바이오가 대장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시장이 강했던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조정을 받아도 이렇게 HLB가 사업을 본업 경쟁력 이제 바이오 쪽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사업부들을 이제 분할하고 물적 분할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강하게 파이프라인이 탄탄하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바이오주가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HLB를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리포팅을 해드렸다는 이야기죠. 2월 6일 날. 그래서 강한 상승이 상한가가도 나오고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리포팅을 해드려서 이런 종목들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게, 이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수 걱정은 아직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가 계속 좋아지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은 첫 번째 조정이니까 그래요. 지금도 보시면 예전에도 이때 우리는 처음에 안 빠졌던 이유가 미국이 조정을 받아도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때까지는 버텨낸다고요. 근데 세 번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수급층이 헐거워지게 돼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자, 지금 지난번에 수급층이 한번 헐거워졌습니다. 잘 이겨냈어요. 지금도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수급층이 헐거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좀 조정 추세로 일로 전환되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도 약간 매도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지수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지, 지금도 잘 움직이는 섹터는 잘 움직인다고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지금도 잘 올라오고 있죠. 220% 올라가고 180%, 200%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떤 섹터가 강해질지를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조만간 이제 바이오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을 잘 보시면 되고,
자, 그것보다는 더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어디예요? 바로 AI나 또는 이쪽에 로봇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데이터 솔루션이나 모아 데이터나 이런 그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에요.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투자하게 됩니까? 다시 이제 좀 부동산 수요가 약간 늘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금리가 또 쓰고 올라가거나 또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투자자들은 다들 움츠러들 테고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헤지펀드나 글로벌 자산운용사 이런 사람들도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이런 제시를 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왔죠. 오픈 베이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오픈 베이스도 바닥에서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모아 데이터나 이런 종목들을 해드렸다는 이야기죠. 자, 모아 데이터는 제가 바닥에서 해드리고 또 이때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근데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다음번에 움직여주면 이런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런 종목들이 탄력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리포팅을 우리 회원님 무방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방에서 말씀드렸고 또 제가 리포팅을 해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쪽이 강해질 것이고 모아 데이터가 아주 세게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회원님들은 만약에 연준의 FOMC 의사록이 매파적이거나 아니면 PC 개인 소비 지출이 좋게 나왔다. 그랬을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럴 때 대비해서 제가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그 관련된 기업들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게 테마 쪽에서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종목들이 되고 그 다음 NK전자나 아니면 제주은행 자 이런 종목들은 금리가 상승을 하면 금값이 좋아지고 이 NK전자는 대신 단기로 접근해야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14,5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15,500원 돌파하게 되면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제주은행이 오늘은 몸통을 약간 줄여주고 있지만 만약에 FOMC 의사록이 매파적이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최근에 그 SCI 평가정보 이런 종목들도 이제 다시 좀 강해지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제 만약에 지수가 뭐 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도 연동이 되면 신라섬유나 양지사 특히 이제 양지사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해지는데 양지사는 보지 마시고 뭐 신라섬유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냐? 그건 아니고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라고요. 그럼 시장과 무관하게 이런 셀바스 AI나 또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처럼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섹터 그쪽이 어디가 될까요? 바로 2차 전지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순환매가 나온다 했죠. 순환매 공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일단 대형주들이 움직입니다. 2차 전지 대형주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뭐예요? 에코프로 BM, LNF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대형주들이 얘네들이 올라가면 코스피 대형주들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요. 자, 그럴 때 움직이는 게 뭐예요? 바로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나서 그 코스피 대형주들이 이제 탄력이 둔화되면 이제 첨보나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고요. 근데 저는 이 첨보나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윤성 FNC 자 이런 종목도 오늘 또 올라가고 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바닥권에서 말씀드렸다고 윤성 FNC를. 근데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왔죠. 저는 최근에 윤성 FNC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윤성 FNC가 이 자리에서 리포팅을 해드려서 슈팅 한번 나오고 또 밀어붙이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한 다음 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포팅을 해드리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제가 이제 세 종목 정도로 이렇게 리포팅을 해드립니다. 이제 이것은 안 좋은 거 걸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윤성 FNC가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윤성 FNC를 공략하세요. 이렇게 딱 하나를 찍어드리죠. 그리고 윤성 FNC가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 1시 42분 이때 보시면 슈팅할 때 이 꼭지에서 문자를 팔아드리죠. 자, 어떻게 되세요? 꼭지죠, 꼭지. 여기 꼭지 아닌가요, 제가 종목을 가장 안정된 자리에서 사드리고 이 꼭지에서 팔아드린다는 거죠. 어렵지 않겠죠? 또 만약에 제이오가 움직인다. 그러면 어제 이 꼭지에서 팔아드린다는 거죠. 자, 어제 제가 그랬죠. 자, 제이오가 VI가 발동했습니다. VI가 클리면 이거 하세요. 자, 제이오를 한 종목 찍어드렸죠. 자, 이걸로 공략하세요. 그래서 제이오가 상승 초기 종목이고 어제 이렇게 슈팅이 강력하게 나오면 그때 꼭지에서 이렇게 딱 VI 풀리고 이때 미리 보내드렸죠. VI 풀리니까 그러면 차익 실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그럼 2차 전지 중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은 2차 전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쉐비캠이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그래서 쉐비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한번 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올라가면 이소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죠. 근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안정이 되면 그때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회원님들은 걸출한 스타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쪽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애플페이 관련주들 그리고 XR 관련주들 이런 쪽을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자, 최근에 애플을 상대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좋겠죠. 최근에 애플이 XR 기계를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서 뭐 삼성, 퀄컴 또 구글이 합종 연행을 통해서 반애플 동맹을 맺었죠. 자, 이번에도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합니다. 자, 가만 놔둬서는 시장을 잠시 갈 것 같아요. 충성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삼성페이, 네이버페이가 같이 그럼 우리 힘을 연도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애플페이 상륙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움직임이 좋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애플페이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이제 이번 달 내에 좀 상륙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죠. 물론 애플페이는 큰거리 이동통신 NFC 방식이기 때문에 좀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 불러일으키는 반응은 상당히 여파가 있다고요. 그래서 현대카드가 독점적으로 하고 이제 이 독점적인 사업권을 좀 포기하면서 그럼 뭐 다른 카드사들도 좀 NFC 단말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걸 좀 많이 널리 보급을 시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교통카드 문제도 그래요. 자, 지금 교통카드를 젊은 층은 대부분 엘프를 사용하는데 이 젊은 층들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개인차를. 그래서 애플페이 사용자들이 대부분 이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고요. 그러나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그 티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애플페이 교통카드 지원 기술은 이미 우리가 확보해 있다. 애플이 우리에게 이것만 내밀면 바로 계약 체결되고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협의안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애플페이의 문제는 그 NFC 단말기가 보급이 제한되고 있고, 또 교통카드가 지원이 덜 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파괴력은 상당히 좀 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네이버페이하고 이제 결성을 합니다. 자, 이미 삼성페이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널리 퍼지고, 저도 어떤 뭐 것을 이용할 때는 주로 삼성페이로 많이 이용합니다. 뭐 스마트폰 가지고 안 다닐 때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제 네이버하고 같이 연대를 하려고요. 사실 네이버페이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네이버페이가 많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이버 가입자 수 엄청나죠? 그래서 55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그 바코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재미가 없다고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바코드나 QR코드 이걸로 해서 해보니까 불편했는데, 만약에 삼성하고 연동이 돼서 55만 네이버 이 스마트 스토어 가입자가 이 삼성페이를 한다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네이버페이나 이런 것도 주문하려면 보통 그 네이버에 다시 가입을 하고, 또 거기에서 회원 서비스도 가입을 하고 해가지고 주문해야 되죠. 엄청 불편합니다. 뭐 검색하다가 뭔가 좋은 게 있다, 아니면 어떤 것을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회원은 가입해야 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삼성페이와 연동이 된다? 그럼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뭐 삼성페이는 웬만한 곳에서는 다 해결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네이버하고 경쟁을 이룬 회사가 어디예요? 카카오라는 이야기죠. 카카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야, 이거 그렇지 않아도 지난 정부에 좀 밉보여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걸 뺏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좀 곤욕스럽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애플하고 이제 손을 잡고 한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하고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애플 월렛에 카카오 멤버십을 했다고요. 상당히 좀 가까워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좋다. 그렇다면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이런 합종 연행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카카오페이도 그렇게 되면 판이 커지겠죠. 기대감이 커지겠죠. 저들이 테마를 날리기에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그 종목들이 이제 거래가 없었다고요.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종목들이 거래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샥 상승을 시키면서 매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애플페이 또는 삼성페이,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많은 페이들이 좋은데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어요? 하이크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다고요. 얘는 이제 QR 코드나 NFC 이걸로 이제 바로 주문이 가능한 모바일 간편 서비스 바로바로 운영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 관련주를 끼죠. 근데 얘는 단기로 접근해야 돼요. 오늘 양봉이 나왔다 밀렸는데 절대적으로 7,700원에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루 이틀 하다가 밀어붙여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NFC 망이잖아요. 그래서 근거리 이동통신 NFC를 관련된 기업이 어디가 있어요? 이루온이 있다고요. 이루온은 이런 NFC에 사용이 되면 무선통신 칩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루온 이런 종목들은 한번 올라가게 되면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2,8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엄밀하게 따져보면 2850원에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셀피 글로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할 필요 없겠죠. 또 나이스 이런 종목들은 다른 거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긴 해요. 근데 어떤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제한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스 정보통신, KG 이니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나쁘질 않아요. 나이스 정보통신은 이 테마가 형성이 되면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KG 이니시스. 자, KG 이니시스는 어떤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잉크 코리아나 이루온이나 또는 한국정보통신이나 이런 종목들이 차라리 좋다고요. 그리고 지금 에이텍티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많이 적게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이 한번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뭐냐면 그 애플페이는 어차피 흥행을 하려면 젊은 층들이 교통카드가 장착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장착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장착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설령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제 그제처럼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티머니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애플은 왜 이걸 안 하냐? 이런 논조로 해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움직이는가 확인하고 해도 된다고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족이 있죠. 자, XR 관련주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 관련주. 자, XR 관련주는 제가 잠시 후에 종목들을 이제 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XR 관련주를 이제 한번 보시면 자, XR은 왜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 최근에 움직였던 섹터를 보면 AI, 로봇 또는 데이터 센터 이렇게 첨단 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산업 쪽을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률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 쪼그라든 성장률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최근에 노동력은 어때요? 저출산 기조로 인해서 글로벌이 노동 가능 연령이 다 줄어들었다고요. 그렇다면 사람이 100번 삽질할 거 포크레인 한 방으로 빵 떠서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 5G, 머신러닝, 뭐 이런 AI, 로봇 이런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중국이 봐라.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라는 이런 쪽에 드라이브를 거면서 우리한테 아성이 도전한다 이거죠. 자, 중국은 덩치는 아주 커요. 여기서 머리까지 똑똑해지면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미국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5G, 화웨이 완전히 몰락시키게 만들었죠. 기타 로봇 산업. 자기들이 로봇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의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이게 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AI 강국을 만들겠다. AI 로봇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AI 로봇 관련주들을 말씀드렸고 그 관련주들을 보면 지금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셀바스 AI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지금도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는 거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요날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2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셀바스 AI 이것도 200%를 향해 가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60%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을 앞서 나가고 요즘에는 단타 칠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섹터를 상승 초기에서 발굴해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또 한번 반등 시도가 됐네요. 반등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을 앞서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럼 이제 이런 쪽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있다고요. 자, 여기에서 뭐 5G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첨단 이제 기기들이 많이 그게 될 거예요. 시행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XR 관련주입니다. 자, XR은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혼합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XR 기기는 우리가 쉽게 이거죠. 어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의 동영상을 보고 내가 재료를 준비해서 이 AR 기기를 쓰면 같이 여기서 요리도 따라할 수 있고 또 병원의 서전들이 막 그 수술하는 장면을 보면서 막 연습을 하는 거죠. 촌전 서전들이.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아니면 우리 저 런닝머신 있죠. 런닝머신을 타고 달리면서 그 아프리카 사파리를 또는 파리의 개선문을 또는 자유의 여지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기업이다. 그래 아니 기기다. 2007년도에 아이폰 출시가 됐습니다. 2014년도에 애플워치가 출시가 됐어요. 거기에 버금가는 기가 막힌 기기다. 그래서 애플이 이 7년 전에 이걸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근데 애플이 7년 전에 이걸 만드는데 이미 메타버스가 나오기 전에 이게 이제 준비가 됐다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봄에 나온다가 있다가 한 차례 미루어서 6월에 이제 개발자 회의에 나올 것 같아요. 왜 미뤄졌을까요? 갑자기 삼성, 구글, 캘컴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쪽에 출시를 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갤럭시 트윈이30 출시할 때 그 언팩 행사할 때 이런 서로 동맹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그때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 세계 가전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퀄컴이 이번에 XR 솔루션 미디어 비공개 세션을 진행을 하죠. 여기에다가 삼성, 퀄컴, 구글이 이제 우리 연대에 있으니 앞으로 언제 출시를 해보겠다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이런 쪽에 블루오션이잖아요. 지금 작년도에는 구글이 제일 앞서가는데 이제 1,800만 대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팔았는데 앞으로는 10억대 이상 팔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방대한 블루오션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시장을. 그래서 이런 쪽에 봐야 된다. 특히 애플이 롤러볼 폰을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고 있죠. 그 롤러볼 폰을 만들기 전에 이런 미니 드론이 장착이 된 이런 카메라 이런 휴대폰을 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서 뚜껑이 싹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열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가벼운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제품화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면 시제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상당히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애플은 야심차게 준비를 하는 거죠. 최근에 PC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죠. 왜 그랬습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PC 기능이 많이 이제 증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애플이 어떤 게임 기기로가 아니라 XR 기기를 정말로 PC의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고 최근에 뭐 흐름에 맞춰서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PC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회원님들 이런 관련주들이 여러 종목들이 많다고요. 이쪽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세게 움직일까요? 특히
이런 많은 종목 중에서. 자, 그 해답을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 좋은 종목은 보지 마시고 좋은 종목만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아도 분명히 제약바이오, 2차전지, 또 XR 또는 금리 인상 수혜주, 그 다음 바로 애플페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 중에서 우리 회원님들 어떤 종목을 노릴게요? 그렇기 위해서는 시장이 주는 대로 쫓아가야 됩니까? 뭐 시장에서, TV에서, 증권사에서 뭐 어떤 종목 좋다더라, 따라가면 모조리 물리는 거예요. 최근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든 투자자들이 좀 많이 물렸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2차전지만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2차전지 따라갔다는 모조리 물리겠죠. 그리고 또 2차전지가 올라가니 다른 섹터가 좀 올라가는데 그 종목 따라 들어가면 2차전지는 강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들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흐름을 쫓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 전략. 감히 2차전지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저는 2차전지가 맞다,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를 여러분들에게 또 리포팅을 해드렸죠. 또 최근에 2차전지 뭐 윤성 FNC나 기타 종목들을 계속 리포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리포팅을 슈팅이 나와서 체크 실현 해드렸고, 그 다음 최근에 애플페이 관련주 움직일 때 그런 종목들을 또 공략을 또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또 강한 상승이 좀 나오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앞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TV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좋은 대안 하나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 이 리포트입니다. 자, 이 리포트는 이렇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또는 셀바스 AI나 이렇게 뭐 200%씩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떠있냐? 우리 희원님의 소중한 돈인데 떠있는 거 하면 됩니까? 좀 무책임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걸 잘하시는, 아주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닥에서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두고두고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죠. 그래야만 200%, 300%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발굴이 된다고요. 못 가도 좀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 빠지잖아요. 그런 종목은 선저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세 상승 증비율 초기 종목을 공략해야만 우리 회원님의 소중한 재산을 오롯이 지킬 수 있고, 그런 종목이 올라가면 어때요? 논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박 났다, 논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제 그런 종목이 모두가 세게 올라갈 줄은 제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런 거 다 발굴하면 우리 대통령도 저한테 무릎 꿇어야 되고, 뭐 워런 버핏도 무릎 꿇어야 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남들보다 누구보다도 가장 안정된, 그리고 그런 종목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셀바스 AI나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고, 또 최근에 보면 또 셀르메드도 이 모든 거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종목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나서 한두 종목 찍어서 저는 찬스를 잡아드립니다. 셀루메드나 아니면 센트럴 모텍이나 이런 종목들. 자, 앞으로 이런 종목도 더 강해질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리포팅해드리고 또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이런 종목 있죠. 모아데이터. 자, 이런 종목도 보면 지금 바닥에서 상승해서 여기서 50%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때 리포팅할 때 50% 올라갔고, 저 바닥에서 하면 70% 가까이 되죠. 다시 한번 슈팅에 나오게 되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미래 반도체나 또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HLB도 마찬가지고 주거나 사나 시장을 앞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상승 초기에서만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이 바닥에서 찍고 바로 올라가고 셀바스 AI도 강력한 랠리가 나오고 그런 종목을 하다 보면 미래 모아 데이터처럼 좀 적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데이터 솔루션처럼 좀 약하게 저기보다 올라갈 수 있어. 그러나 가장 안정되고 가장 빠르고 올라가죠. 정말로 어떤 거에 대박주가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거의 한 90% 이상은 맞출 수 있는데 100%는 그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대부분 종목은 가장 안정되고 가장 빠르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죠. 그래서 좀 적게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잘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모아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동 못 가는 종목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볍게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 종목뿐만 아니라 미래 나노텍이나 이런 종목도 한번 해봐야죠. 미래 반도체. 자, 이런 종목들도 강력한 내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슈팅이 나오고 또 TMC나 이런 종목들 제가 새내기주들을 잘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고 이번에는 JO를 해드렸죠. 이런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을 해 나가시다 보면 우리 회원님들 계좌가 무럭무럭 불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 리포트 하나 하면 되겠네?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면 이런 종목들을 자, 오늘은 최근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세 장으로 구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전개된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겁니다. 자, 요즘에 유망 세트나 테마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중에서 뭘 해야 되겠냐? 윤성 FNC를 하자. 그래서 윤성 FNC를 자, 오늘은 윤성 FNC를 공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8시 10분에 리포트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8시 40분 정도 되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전개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거예요? 대신 우리는 오늘 리포트 해드린 것 중에서 윤성 FNC를 공략하셔요. 그리고 윤성 FNC가 슈팅이 나오죠. 그럼 일부는 차익 실현하면서도 주로 언제 때려주느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이렇게 한 13%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면 짱대 양봉이 나오면 이 고점에서 딱 때려준다는 거죠. 언제? 자, 여기 보시면 2시 2월 21일 13시 42분 57초 보이시죠? 자, 이 고점에서 13시 42분이면 어디입니까? 이때네요, 이때. 이 꼭지에서 뻗어 올라올 때 여기서 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45분까지 형성이 되고 그 다음 봉이 형성이 되죠. 그럼 여기서 파시면 된다. 요때 팔고 요때 팔고. 그럼 그냥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되겠죠. 아침에 8시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리면 매수하면 클릭하면 되고 매도하면 또 클릭하면 되고 자, 클릭 한 방으로 딱 끝나네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자, 오늘은 JO를 공략하십시오. 그래서 JO가 딱 올라가면 자, JO가 VI 발동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그럼 딱 제가 그렇잖아요. 자, VI가 발동이 됐으니 일단 차익 실현하세요. VI 풀리고 나면. 그럼 VI가 딱 풀리고 나서 JO를 이때에서 딱 때려주면 어때요? 여기가 꼭지가 되죠.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이 하루에 1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회원님이 한 종목을 찍어서 해드리고 있는데 거의 꼭지에서 팔아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최고가 수익률 이걸 했지만 거의 이것의 5분의 4까지는 이 정도 가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꼭지에서 때려드리니까 그날 매수한 가격 이제 지시드린 날 가격 그 다음에 여기가 꼭지지만 실제로 보면 이 꼭지가 그 고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수익률을 오롯하게 맛볼 수 있겠죠.
자, 최근에 보면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를 하나씩 찍어드리는 게 매일 그렇게 찍어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간혹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 이틀 기다리면 또 세게 올라가죠. 그리고 오늘은 포스코엠텍 공략하십시오. 60% 이상 올라가는 자리에서 해드렸죠. 자,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공략하세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일부 차익 실현하고 일부 홀딩합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공략하세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상한가 눈앞에 있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하고 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더 홀딩해 보세요. 또 코세스가 올라가면 코세스, 또 이번에는 AI 셀바스 AI를 공략하세요. 자, 셀바스 AI가 공략하니까 일단은 셀바스 AI는 더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차익 실현하시고 일부는 12,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세요. 이렇게 목표가를 상해 조정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선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셀바스 AI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12,000원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21선 이탈하지 않고 200%가 넘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어느 순간에는 뭐 TMC가 올라가면 단기도 해드립니다. TMC가 올라가면 또 모아 데이터가 올라가면 오늘 모아 데이터 공략하세요. 이런 식으로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 끌고 가세요. 목표가를 이렇게. 근데 지금 모아 데이터 좋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100%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우리 회원님께 과감한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어려운 장에 등불을 찾고 싶으시죠? 그러시면 이 리포트 매매반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시장이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등 나옵니다. 근데 장후반에는 미시간의 선물 따라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늘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자, 우리는 시장이 안 좋아도 정말 안 좋으면 쉬어가고 시장이 안 좋아도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다,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아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리포트를 8시 10분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8시 한 4, 50분경에 한 종목을 찍어서 보내드려요. 그리고 장 땡하면 보합선에서 바로 매수하면 됩니다. 소폭 갭상승이 있으면 9시 3분에서 7분 사이에 사시면 돼요. 그럼 매수하고 일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다가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차익 실현 문자 드려요. 그럼 그때가 꼭지예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시다고요. 리포트 읽는데 10분, 클릭하는데 아무리 많이 걸려도 5분 이상 걸리겠습니까? 하루에 15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원체 종목들이 좋죠. 그러다 보니 한 종목 두 종목 더 하셔도 된다고요. 자, 그러면 한 종목 두 종목 더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문자를 제가 보내드리죠. 자, 만약에 모아 데이터를 하라고 했는데 이스트 소프트까지 하셨다. 그러면 이스트 소프트가 올라오네요. 차익 실현하십시오. 또 미래 반도체를 하자고 했는데 하이디까지 했다. 하이디비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냐? 승률 92% 2월달, 그리고 매달 1월달 거의 100% 가까이 나왔죠. 그리고 12월달 98%, 그 다음 11월달 96, 10월달 97, 87, 9월달은 8월달은 90, 7월달은 이런 흐름이 나왔죠. 95. 자, 그러면 승률은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되죠. 다만 얼마의 수익 낼 수 있냐? 종목당 하락 출발한 건 제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그 다음 15, 21, 25, 16, 29, 28, 9% 현재는. 이제 시장이 조금 좋지 않는데 대박주들이 많아지면 이게 좀 늘어나요. 그래서 보통 한 15% 전후로 나오더라고요.
좀 많이 올라가면 30%. 근데 이런 종목들은 여기 보시면 이 사마 알미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HLB 이런 건 뺐습니다. 이런 건 뺐어요. 하락 출발한 거 빼놓고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많은 분에게는 혜택을 드릴 수 없어요. 오늘 또 시장 안 좋은데 오늘 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해드를 못하고 가격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보시면 이렇게 가입을 하셨단 말이죠. 자, 오늘 가입이 네 분이나 가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우리 회원님께는 이 방송을 끝까지 듣는 우리 회원님께는 정말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께는 제가 특별하게 할인 혜택 드립니다. 지금도 날아가는 이런 셀바스 A 한번 잡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걸 끝까지 끌고 와가지고 대박을 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끝까지 끌고 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원님이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어떻게 돼요? 일부 팔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200%면 2,000만 원입니다. 그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분이 이런 돈을 벌 수 없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안 됩니다. 상위 5%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것도 상위 1%만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은 상위 1% 한번 되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 회원님은 큰 수익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께만 특별하게 평생 할인 이벤트를 해드립니다. 원래는 33만 원인데 22만 원으로 할인해 드릴게요. 만약에 회원님이 많이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어가지고 그 가격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금액이 55만 원, 66만 원, 77만 원 올라가도 우리 회원님께는 22만 원으로 평생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회원님이 보실 수 있는 돈은 얼마냐? 돈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돈 1,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도 줬고 이거 리포트만 한번 매매해 보세요. 22만 원이면 한 달에 하루에 얼마 꼴입니까? 6, 7천 원 꼴입니다. 거기를 해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콕콕 찍어서 해드리잖아요. 그쵸? 이 안 좋은 장에도 이렇게 좋은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대박 종목이 발굴이 되면 딱 하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 리포트 매매로 돈을 버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최근에 보면 저희 방에서도 엄청난 랠리가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리포트 매매로 해서 한 달에 일주일에 자, 이분은 최근에 1월 30일 날 하루에 230만 원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일주일 만에 최근에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715만 원 벌었어요. 그 다음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00만 원 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6, 700씩 일주일에 버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한 달에 지난 1월 한 달에 1,3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분은 리포트 매매반으로 했는데 리포트 매매반으로 매매만 한 달 만에 돈 1,000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죠. 자, 10며칠만 해도 뭐 폭발적으로 매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단기간에도 큰 수익이 창출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2주만 해도 뭐 800만 원을 벌고 이틀만 해도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잘 하시는 분들이 얼마의 돈을 버느냐? 작은 금액 500만 원도 1억을 벌었대요. 2천이 4천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분도 리포트 매매 같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매매를 했는데 정말로 파란 글씨는 하나도 없고 뭐 전문가 안 좋은 시기에 욕도 튀어나오고 그럴 시기에 해가지고 한 달 반 만에 2천만 원이 더블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뭐 500만 원이 1억, 2억 이렇게 이제 뭐 돈 1,000만 원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 보면 이분도 2천만, 3천만 원 가지고 오셔가지고
1억 8천 2억이 됐죠. 아, 이건 글씨로 쓰는 거 믿을 수가 없다.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1억 찍힌 걸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게 된다고요. 회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6, 70% 수익 낼 때 우리 회원님들도 그만큼의 수익이 거의 비슷하게 나죠. 그러니까 저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3분의 2만 따라하자. 아니, 절반 정도는 잘 따라하시니까 발꾸락으로 따라해도 전 3분의 1이 따라한다고요. 그럼 우리 회원님들이 하루에 한 5%만 챙기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 얼마예요? 돈 1,000만 원 가지고. 1년이면 얼마입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이 가능하고 최근에 보시면 이런 분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한 3, 4천 가지고 이 2차 전지를 매매하셔가지고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로 늘었습니까? 지금 억대로 늘어나는 분도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버는 게 믿고 잘 하시는 분들은 돈을 기가 막히게 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분 보세요. 계속 홀딩해도 될지 무섭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위닝 리포트 후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마이너스 계제가 대표님 만나 수익으로 또 한 종목 크게 수익을 보고 대표님 맞고 따라가니까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합니다. 남편 계좌가 5,100만원 152%. 또 대신증권 계좌는 162%.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삼성 계좌 162%. 또 삼성증권 계좌 140%. 이래서 1억이 넘는 거잖아요. 자,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도 보시면 뭐 이 두 계좌 300% 에코프로. 그래서 어제 종가로 5,400 수익금입니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자, 최근에 보시면 이런 리포트 매매를 하시면서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이런 것들 다 매매를 하시잖아요. 셀바스 AI, 로보티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좋다고 해서 샀어요. 뭐 박수치고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45%일 때 찍어서 보내주시고 30% 이런 엄청난 재밌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다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또는 내가 손실이 나 있어서 나는 투자 금액이 쪼그라들어서 그냥 TV에서 하는 거 돈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TV나 각종 증권사 리포트나 뭐 전문가들이 무방 이런 데서 주는 거 좋긴 하지만 그걸로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지 마시고 이런 흐름을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장을 앞서 나간 전략.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이분 보시면 어떤 분은 비용이 부담돼서 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할인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회원님께. 자, 무방 빨리 가려고 혼자 하다가 많이 종목이 물렸대요. 그래서 무방 보고 가입하셔가지고 지금은 매일매일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바로 한 달에 이틀 만에 860만원을 벌었다. 또 하루에 200만원을 벌었다. 600만원을 벌었다. 700만원을 벌었다. 한 달에 1300을 벌었다. 이분이잖아요. 무방에 계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면 움츠러들고 그럴 거예요. 그럴수록 울타리 안에 오셔야죠. 자, 이분 보시면 마이너스 50% 전방에서 마이너스 50% 종목을 손절해서 하게 됐대요. 아직 손실이 커서 갈 길을 멀지만 희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야죠. 마이너스 50% 팔아서 60, 70% 올라간 종목을 매수를 하잖아요. 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했다. 해외 주식이나 선물 이런 걸 했는데 참담하대요.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벌겠습니까? 주식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8%, 48% 하는 분도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큰 수익을 창출하시고, 이 본업 주식님 이분은 2억 5천에서 지금은 5억이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건 정리를 못했는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도 눈에 보시면 되겠죠. 자, 셀바스 AI 지금도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 좋아도 리포트 종목은 아주 특별한 날 아니고는 매일매일 종목이 나오고 대박 종목들이 다수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3S 종목이에요. 3S는 뭐냐? 가장 안정되게 세이프티, 가장 빠르게 스피디, 가장 멀리, 가장 강하게 스트롱. 이런 매매 기법을 가지고 제가 리딩을 하고 종목을 발굴하다 보니 대부분 상승 초기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죠. 그러니 정말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회원님의 소중한 재산은 항상 시장에 앞서 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가장 안정되게,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올라갈 종목을 제시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33만 원인데 우리 회원님께만 특별하게 22만 원으로 할인해 드릴게요. 이거 아침에 8시 10분에 리포트 오면 리포트 있고 8시 4, 50분에 한 종목 찍어드리면 그 종목 매수하고 올라가면 딱 고점에서 차익 실현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15분이면 됩니다. 바로 아침에 사면 돼요. 약간의 갭상승이 있다면 살짝 눌린 목이 사면 됩니다. 그리고 다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리죠. 자, 그리고 돈이 좀 있는 분들은 한두 종목 더 하셔도 되고, 물론 제가 모든 종목이 다 간다고 거짓말을 안 할 거예요. 다만 정말로 현존하는 가장 안정되고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그런 매매를 하고 있고 고점에서 딱딱 차익 실현 해드립니다. 그래서 돈 버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포기했던 분들도 잘 와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자, 꼭 한번 해보십시오. 속눈샘 치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인생은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 방송을 듣고 그렇게 해서 폭발적인 랠리를 만들어서 2억 5천 가지고 100억을 만드신 분도 가만히 보시면 처음에는 무방 2주 보고 이거다에 속아 가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방 2주 보고 이거다에 속아 가입했다. 당시 2억 5천이 40억으로 늘었고 40억을 한 달 만에 100억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우연한 기회를 인연으로 만들었고 그 행운을 잡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분 보면 44억 1억 수천, 6억 4천, 4억 8천, 4억 7천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 돈을 잃고 상위 5%만 돈을 따고 그 중에서 상위 1%만이 큰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상위 5%, 상위 1%가 우리 회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도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에게는 혜택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 회원님께는 특별히 평생 22만원 할인 혜택을 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68-4736입니다. 1668-4736입니다. 주식을 하시려면 무조건 저하고 함께 하시는 게 우리 회원님들께 큰 행운이 될 겁니다. 우리 회원님이 큰 수익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죠. 가장 괜찮은 종목 몇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 세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엑소라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이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익 시스템. 이건 다 우리 회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리포팅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주 중에서는 스코넥, 선익 시스템, 뉴프렉스 이런 종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립니다. 자, 다른 분들에게는 다 해드릴 수 없지만 우리 회원님께는 특별하게 평생 할인 이벤트로 해드릴게요. 22만 원에. 자, 저랑 같이 내일부터 멋지게 수익 한번 창출해 보시죠. 1668-4736입니다. 우리 회원님의 성공 투자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